네, 이번 시간에도 사주첩경에 예시된 명조 중에 하나를 가지고 병진전의 격국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성패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첩경에서는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오운에 중시에 합격하였고, 이 오운이죠. 이때가 되겠죠, 그죠? 중시에 합격을 하였고, 중시라는 거는 그 과거 시험의 중간에 치는 과거 시험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신사대운의 벼슬길에 올라 중앙에까지 진출하였으며, 신사대운에 벼슬을 해서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경진대운에 을목을 완전히 합과하여 대작 큰 벼슬에까지 오른 사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진대운에 큰 벼슬까지 했다. 요는 요 30년이 다 성운이었다, 다 좋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병진전의 격국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격을 잡아야죠. 격. 이 격이 무슨 격인가, 이 사주가. 자, 격을 잡는 방법.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월령 투관자, 그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월지에서 뭐가 천간으로 투관했는가, 그 말이죠. 두 번째, 월지가 회지한 경우, 회지는 삼합 내지 반합이죠. 월지가 회지한 오행, 그죠? 오행의 엄밀히 말하면 월지지장간. 월지가 회지하면은 그 오행이 생기겠죠, 그죠? 삼합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오행 중에 월지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격이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투관도 없고 회지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월지, 월령, 본기, 그죠? 월지 지장간 본기가 격이 되죠. 자,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 사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월지가 신금이네요, 신. 그러면 요 지장간이 무, 임, 경 세 개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뭐가 천간으로 투출했습니까? 투관한 게 없죠, 그죠? 그러면 회지한 게 뭐가 있나 봐야죠. 회지한 게 있네요, 그죠? 신진, 회지했죠. 신진. 왕지가 빠진 생지와 묘지가 회지한 것도 동한거로 본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신진이 회지하면 오행이 뭐가 동하는 겁니까? 수가 동하는 거죠. 자, 회지한 오행의 월지지장간이니까 요 수 중에서 월지에 있는 건 뭐예요? 임수죠, 그죠? 임수. 그러니까 이게 인수가 되죠. 즉 인수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인수격이다. 자, 인수격은 관제인식 중에 하나죠. 길신격이죠. 그러니까 길신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길신격은 순용한다 그랬죠, 그죠? 순용. 순용한다는 것은 그 생해주든지 또는 보호해준다. 보호해주면은 성격이 된다 그러죠. 인수격을 생하는 건 뭐예요? 관살이죠, 그죠? 관이나 살. 인수를 보호하는 것은 비견겁제죠, 그죠? 인수격을 어디로부터 보호합니까? 네, 재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죠? 비견겁제가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재성이 있어도 비견겁제가 있으면 인수격이 보호가 되어서 성격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인수격에 천간에 동한 것 중에 관살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그게? 비견겁제, 바로 가불목이 되죠, 그죠? 마침 재성이 있죠. 인수격의 재성은 병이죠, 병.
즉 기신. 그것을 갑이 이렇게 합해버렸죠. 그죠? 비견이 이 재성을 합해버렸다. 이렇게 천간에서 합이 되면 그 글자가 작용력을 잃게 되죠. 즉 기토가 재성이 인수를 극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형태의 사주를 우리가 인수용겁격이다 이럽니다. 인수용겁격 또는 뭐 인수용비격, 비견 그렇게 해도 뭐 괜찮죠. 근데 통상은 이제 관용적으로 우리가 인수용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수용겁격으로 이제 성격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모대운, 신사대운, 경진대운에 왜 좋았느냐? 자, 우선 이모대운 임이 떴죠, 그죠? 임은 뭐예요? 원래 이거 용신이잖아요. 용신이 천간으로 투간을 해서 성격이 된 거죠. 인수용겁격이 제대로 이럴 때 이제 용신이 지지에만 있다가 투간했다는 것은 용신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운이죠. 그 다음에 신사대운은 어떻습니까? 뭐가 왔죠? 정관이 온 거죠. 신금 정관. 인수격에 정관이 온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인수용관격이 되죠. 그죠? 인수가 정관을 상신으로 쓰는 인수용관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진대운. 경진대운은 경이 떴네요. 경은 뭐예요? 월지의 본기죠. 월령 본기. 월령 본기가 뜨게 되면은 본기가 주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금이 주격이 되는 거죠. 인수격에서 칠살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이 칠살이니까 칠살격으로 변격이 된 거죠. 본기가 격이 되었다. 칠살격은 이거는 흉신격이죠. 그죠? 흉신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제복해야죠. 제복. 역용을 하려면은 제복하고 두 번째는 제복이 안 된다면은 화살해야죠. 그죠? 화살. 칠살을 제복하든가 화살해야 된다. 제복하는 것은 뭘로 할 수 있어요? 제복하는 것은 식상으로, 그죠? 식상으로 제복하는 거. 즉 식신이나 상관으로 칠살을 제거할 수 있죠. 두 번째 합살하면 되죠. 그죠? 합살하면 칠살이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양간에서는 겁재가 합살하고 음일간일 때는 뭐가 상관이 합살하죠. 그죠? 그 다음에 화살은 인성으로 화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지금 경금이 떠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을경합을 했죠. 그죠? 겁재 합살한 거죠. 겁재가 칠살을 제복해서 역용을 해서 성격이 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년이 다 성격이 되었다. 자, 내친 김에 이제 나머지 운도 볼까요? 기묘 무진대운은 재성에 왔네요. 그죠? 재성에 오면은 위험하죠. 그죠? 인수격에. 이때는 이 경진대운이 끝나면 다시 인수격으로 되죠. 그죠? 이쪽은. 인수격에 재성이 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겁재가 또 있죠. 그죠? 겁재가 재성을 다시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죠? 이쪽에도 소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모대운 이후로 계속해서 무인대운까지 소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아주 운을 잘 만난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